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코너 프란타의 에세이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입니다. 코너 프란타는 500만 명이 구독하는 미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의류와 커피를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커먼컬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드웰이라는 뮤지션 레이블에서 재능 있는 뮤지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출간한 첫 책 전진하는 일은 16주 동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은 코너 프란타의 의견, 시, 생각, 감정 등 작가의 마음을 담은 짧은 에세이가 가득합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았지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왔고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고 종종 망가지지만 누구나 그렇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고 글쓰기를 통해 치유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너 프란타의 내적인 삶을 돌아보는 책, 작가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에세이, 누구도 혼자가 아닌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43분, 신선한 산뜻바람이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 하나를 스치고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원래 왔던 구름 낀 하늘로 돌아간다. 지금 나는 지극히 차분하다. 시원한 공기의 냄새와 감촉이 아주 청량하다. 해가 진 뒤 찾아오는 너무 춥지 않은 선선함, 기분 좋은 차가움이다. 팔다리에 소름이 오소소 돋지만 내 반바지와 반팔 셔츠가 생뚱맞아 보이지만 상관없다. 솔직히 상관없을 수밖에. 내 앞에 펼쳐진 저 아름다움 외에 달리 무얼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인데 그동안 꼭 가봐야지 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오늘은 길을 나섰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해질 무렵 여기 와 있겠다고. 지금 나는 마음을 다잡고 충실하게 그 다짐을 지키고 있다. 엉덩이를 이 언덕의 풀밭에 붙이고 앞에 펼쳐진 금문교와 그 유명한 만을 바라본다. 아까 차를 멈추고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과장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실컷 웃었다. 지는 해와 합작한 이 멋진 풍경이 하도 강렬하고 어쩐지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해서 다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아 들뜬 아이처럼 그저 실실 웃음만 나온다. 발끝부터 귀까지 순전한 기쁨이 차오른다. 어쩌면 아주 실없거나 살짝 과장된 소리로 들리겠지만 진심이다. 진심이고 말고. 여기, 이 장소, 이 행복한 공간에 오면 어떤 기분일까 오랫동안 상상해봤다. 나의 예감은 꼭 들어맞았다. 지금 나는 로그아웃 상태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이 순간하고만 연결되었다.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저 나와 이 풍경뿐. 황급빛 장관을 이룬 다리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는 지금 세상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가고 싶지 않다. 입이 딱 벌어진다. 장엄한 풍경에 경외심이 솟구치고 완전히 압도된다.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인간이 이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넘어가는 해가 하늘을 색칠하며 다리 뒤에 따뜻한 배경을 드리웠다. 빨강, 주황, 분홍, 파랑의 줄기들. 이 아름다운 풍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니 모든 장면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정신없이 자연의 예술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포착해본다. DSLR, 아이폰, 부메랑, 저속 촬영, 파노라마 등을 총동원한다는 뜻이다. 그 무엇도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좋다. 정말이지 이 순간을 살고 싶다. 몇 번이고 이 순간을 되살리고 싶다. 되도록 테크놀로지에 기대지 않으려 애쓰지만 잘 안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열정이 타오르고 화면으로 옮기고 싶어 이상할 정도로 안달이 난다. 이 장면은 지금 내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볼 순 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본다. 언덕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기둥 위에 올라서고 울타리 사이를 내다보고 꽃밭에 누워본다. 뭐든지 한다. 그러면서 모든 각도에서 풍경을 담는다. 주위 사람들은 알 바 아니다. 이 순간에는 순간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어느새 현실로 돌아온다. 휴대폰을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저녁 8시 45분이라고? 와, 까맣게 몰랐네. 이렇게까지 빠져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순간에 취해 나 자신을 잊으면 시간도 내 기쁨에 취해 자기 자신을 잊는 모양이다. 인생 뭐 있나? 이런 게 인생이지. 빛이 빠르게 사그라진다. 순식간에 쌀쌀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언덕배기 뒤로 숨은 태양보다 더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내 앞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빛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다. 차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건물들이 은은히 빛나고 내가 본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한 달이 풍선처럼 둥실 떠오른다. 이보다 멋진 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 생각은 진짜가 된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최면에 걸린 것 같다.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흥분해서는 아니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다. 낮에 트위터를 보고 챙겨온 스웨터를 걸친 뒤 풍경을 담으려는 미친 행동을 계속한다. 이 순간을 기념하고 여기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 이러고 있으니 내가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별로 사색적이지 않은 내가 이 정도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감이 올 것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나만의 행복한 장소는 어떤 느낌일까? 그동안 기대가 컸는데 기대 이상이라서였을까? 아니면 자기 검열이나 필터링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게 감성이 차오른 순간이라서였을까? 아니면 어른이 된 뒤로 가장 힘들었던 몇 달을 보내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희열을 절절히 느낀 시간이라서였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언덕에서 보낸 2시간 남짓은 이제 흘러가 버렸고 나의 갈증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한다.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상념에 잠길 시간을, 장엄한 세상을 느껴보는 시간을. 나는 혼자 빈손으로 그곳에 올라갔다. 그리고 비록 혼자지만 아무도 갖지 못할 특별한 기억을 품고 떠났다. 그 기억은 내 것,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나만의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행복의 스냅사진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순간들을 한데 꿰어 기다란 행복의 줄을 만들고 싶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걸 기억하도록. 나 자신과 주위 세상만 느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도록. 세상은 행복한 공간으로 가득하지만 가끔씩 깜빡하고 그곳을 찾지 않거나 내가 이미 행복한 공간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곤 한다. 어떤 경험을 똑같이 되살리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렇게나 강렬한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도 당시와 완전히 똑같은 감흥을 끌어낼 수는 없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 1년 뒤, 혹은 10년 뒤 해질녘 같은 장소를 찾아가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 나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흘러가는 마법 같은 순간들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런 추억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지 그런 순간을 되살리는 게 아니다. 내게 이 밤은 그런 의미다. 그 느낌을 다시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 세상이 속도를 늦추다가 거의 멈출 때까지 나는 행복한 나의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다. 낯간지러운 소리지만 이 혼자만의 시간은 내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다. 나는 꿈을 이루려고 거기 갔다가 추억을 한가득 안고 떠났다.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 결국 어떤 경험의 가치는 대부분 우연에 달려있다. 나는 운이 좋아 이 특별한 경험이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요즘 들어 나는 많은 것을 우연에 맡기고 있다. 길잡이가 되는 나침반 하나 없이 자아를 찾기 위해 울창한 숲속을 행군하고 있다. 방금 말한 그런 찬란한 순간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준다. 정확히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아직도 길을 잃고 엄청 헤매는 듯 하지만 뭐 괜찮다. 그게 지금의 상태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선택지에 없으니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딛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행복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분노, 혼란, 상심은 누구도 겪은 적 없고 겪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내 슬픔을 이해 못해. 이렇게 질투하는 심정을 누가 할까? 지금 나만큼 혼란스러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겠어? 강렬한 감정이 꿈틀댈 때마다 매번 이런 생각을 한다. 어차피 아무도 이해 못할 텐데 뭐하러 애써 설명해 하며 곧바로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그런데 참 요상한 게 뭐냐면 감정만큼 공감하기 쉬운 것도 없다는 점이다.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일종의 끈인데 우리는 감정을 나누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만 이 숨막히는 감정을 겪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 외롭다.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할 때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언제 그런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지도 보통은 집어 말할 수 없다. 그 감정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나의 재수없는 날은 당신의 재수없는 날과 전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헤아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접합점이다. 16살짜리가 65살 노인과 대화할 수 있고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이유다. 인생은 감정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뭔가를 어떤 수준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위안이 된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의 몸부림,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눈물, 이것은 유별난 게 아니다. 공유할 수 있다. 일단 공유하면 고립될 가능성은 사라진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 역시 겪어왔고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과 부담,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요즘 나는 삶이 버겁고 어떤 감정에 압도될 때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그러면 내 편이 되어줄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고 손을 내밀기가 훨씬 수월하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덮친다 해도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서로의 곁을 지킨다. 다만 이 감정과 저 감정의 차이점은 뒤에 각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 뿐인데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고통마저 줄어드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시상식에 가는 걸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대부분 즐기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려하고 숨가쁜 레드카펫 현장을 보면 재밌을 것 같겠지만 현실은 멋지게 꾸몄으나 진이 빠진 몸으로 치르는 피상적인 모임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기함은 금세 사그라진다. 모르겠다. 나만 그런 건지도. 아무튼 지금 나는 제58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스테이플 센터의 게스트로 참석해 있다. 음악업계의 그 밤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도 신나지가 않는다. 사실 많이 불편하다. 무슨 행사를 몇 시간씩 하는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미상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카니에 웨스트를 비난할 마음도 없다. 아니 앞에서 말한 바로 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다. 정신줄을 놓기 전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나는 일어나 인사하고는 조용히 빠져나간다. 솔직히 말해 내가 거기 있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상쾌한 공기를 쐬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집에 가면 펑펑 울고 모두 쏟아낼 수 있겠지. 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조금 뒤 중년 남자가 차를 몰고 길가 저편에서 불쑥 나타나 나를 차에 태운다. 차에 탄 지 몇 분 만에 나는 그대로 무너진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힌다.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알레르기 환자일 것이다.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서러운 흐느낌으로 변한다. 멈출 수가 없다. 슬픔은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있든 말든 상관없는지 그저 막무가내다. 운전하는 남자는 길에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은 채 뒤쪽으로 휴지를 건네준다. 왼손으로는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백미러로 나를 흘금거리지조차 않는 모습이 참 능숙하다. 꼭 소매뿌리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손수건을 뽑아내는 마법사처럼. 그러는 내내 마음은 계속 가슴을 찢는 불안한 말을 내 귀에 속삭이며 농간을 부린다. 쓸데없이 한심하고 무의미한 말들. 슬픔에 젖은 와중에도 그 말이 하나같이 그럴듯하게 들려 기분이 더욱 참혹해진다. 차 안에 흐르는 음악이 머릿속의 말들을 쫓아주길 바라면서 음악 소리에 최대한 집중해본다. 휴지를 대여섯 장 더 쓰면서 좋기 45분은 달린 끝에 차는 내 집 앞에 멈추었다. 내 꼴은 엉망진창이라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운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사불성으로는 보이고 싶지 않아 눈물 콧물을 짜면서도 그렇게 말한다. 운전사가 내게 휴지를 한 장 더 건네고는 아주 차분한 눈길로 마침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로 속상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결국은 괜찮아져요. 그는 정말로 상냥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한다. 이해심 많고 친절하고 공감해주는 그의 태도에 나는 목 놓아 울고 싶어진다. 고마워요. 간신히 입 밖으로 끌어내 속삭인다. 나는 차에서 내리고 그는 차를 몰고 떠난다. 그의 차가 거리 모퉁이를 돌아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집 계단에 걸터앉아
계속 청승을 떤다. 하지만 그 운전사가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나를 치유하지 못했지만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을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아질 테니까. 결국은 괜찮아질 테니까. 내게 필요했던 건 그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낯선 사람의 친절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